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르노의 신차 그랑 콜레오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그랑 콜레오스,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그랑 콜레오스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르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오로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QM6의 수출명이었던 콜레오스의 이름을 계승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레오스보다 더 크고 프리미엄한 모델이라 그랑 콜레오스로 명명했다고 하네요. 차량의 크기는 D 세그먼트의 중형 SUV로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와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1.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와 2.0리터 가솔린 2륜과 4륜 모델로 국내 공식 출시하였으며 테크노, 아이코닉, 알핀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보에서 사용하는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플랫폼은 볼보와 폴스타 지리자동차가 함께 공유하고 있죠. 인테리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4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25.6인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조수석까지 총 3개 적용되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의 오로라 프로젝트 첫 번째 모델인데요. 삼성자동차는 2000년에 르노 그룹에 인수되어 르노 삼성 자동차로 사명이 변경되었었고 2022년에는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또 한 번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에는 르노 코리아로 최종 변경이 되었고요. 이때 기존 태풍의 눈 엠블럼에서 현재의 로장주 엠블럼으로 변경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꾀하였습니다. 현재 르노 코리아의 지분은 르노가 52.85%, 지리자동차가 34.02%, 삼성이 13.13%로 지리자동차가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지리자동차와 협업 및 플랫폼을 공유하게 되었고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기존 르노 삼성 자동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1, 2, 3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그랑 콜레오스가 첫 번째 프로젝트이고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인공은 2025년 출시 예정으로 쿠페형 SUV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인공은 2026년 출시 예정인 준대형 순수 전기차 SUV가 예정되어 있죠. 르노는 앞으로 매년 신차를 꾸준히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랜드 콜레오스라고 해도 되고 그랑 콜레오스라고 불러도 무방하지만 공식 명칭은 그랑 콜레오스인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그랑 콜레오스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랑 콜레오스는 사실 지리자동차의 식류의 L이라는 차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차 디자인 특유의 뭔가 그런 엉성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물을 보고 나니 그건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로장주 엠블럼 덕분인지요. 너무나도 유럽차 같이 우아하면서도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뭔가 푸조 브랜드의 차량들과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는 로장주 엠블럼이 이 차의 가치를 더욱더 높아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존까지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인데 로장주 엠블럼을 그릴에 형상화했고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지면서 꽉 채워지는 상당히 입체적인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은 너무 스포티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애슬레틱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저는 특히나 측면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참 높았는데요. 다양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차를 상당히 다부지게 만들었고 정말 탄탄해 보이는 바디를 갖췄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요, 역동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약간 유럽차 같기도 하고 독일차 같기도 한 쉐입이라서 기존의 중국차스러운 느낌은 솔직히 전혀 안 드는 측면부입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휠 디자인도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SUV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단단하면서도 무게감 있어 보이는 모습은 측 후면부를 보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유구 위쪽, 즉 차량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힘있는 캐릭터 라인은 이 차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고요. 두툼한 디필러 라인은 이 차가 참 안전하겠구나 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루프라인 끝단에는요,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까지 장착되었고, 테일램프는 좌우를 직선으로 이어 전폭을 더 넓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만족도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쿠페형 SUV는 아니다 보니 리어 와이퍼가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쭉 뻗은 테일램프 아래에는 로장주 엠블럼과 콜레오스 모델명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이 나는 실버 크롬이 아니라 은은한 광택을 내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죠. 하단 범퍼 역시나 과하지 않고 번호판을 하단으로 내려 심플한 느낌을 주면서 가장 하단 끝쪽에는 리플렉터와 후진 가이드 램프가 존재합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SUV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외장 컬러도 미네랄 코퍼라는 구리색, 황동색 같은 컬러인데요. 이런 색상도 너무나도 잘 소화해내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흰색, 검정색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런 유럽스러운 컬러의 멋진 SUV를 탄다면 만족도가 또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랑 콜레오스는요, 총 5가지 컬러를 제공하는데 세틴 어반 그레이의 경우 최상위 트림인 알핀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상 4가지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무난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는 탑3 컬러 화이트, 블랙, 그레이를 제공하고 난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미네랄 코퍼도 제공합니다. 굳이 있어도 잘 선택하지 않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익스테리어보다 더욱더 놀라움을 안겨줄 그랑 콜레오스의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요. 실내를 딱 보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이 차가 르노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갑자기 너무 좋아졌잖아요. 퀀텀 점프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인테리어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일단 커다란 3개의 디스플레이가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운전석부터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까지 모두 12.3인치를 지원합니다. 르노에서는 이걸 오픈 R 파노라마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멋진데요. 사실 이런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이 급에서 만나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1억 넘는 벤츠의 전기차나 포르쉐와 같은 브랜드에서 접했던 옵션인데 이걸 그랑 콜레오스에서 그대로 만나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조수석 디스플레이가요, 기능적으로는 큰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인테리어 요소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인테리어라고 생각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3스포크 타입으로 하단이 평평한 D컷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간결하면서 깔끔합니다. 로장주 엠블럼이 적용된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기어 변속기는 중간에 전자식으로 위치하고 있고 센터 패시아나 센터 콘솔의 디자인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는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무려 T맵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내비게이션이 바로 T맵인데요. 소비자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자사 내비게이션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입 브랜드에서도 현재 볼보나 BMW, 랜드로버 등은 이미 순정 T맵을 사용하여 오너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죠. 그랑 콜레오스 역시나 순정 T맵 적용으로 운전자 계기판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도 높은 호환성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도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되는 건 물론이고요. 시스템 앱과 서드파티 앱 등 기존 르노 모델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프트웨어에서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유튜브나 OTT와 같은 앱도 지원하여 영상 시청도 가능하죠. 그건 물론 조수석에서도 가능합니다. 조수석에서는 주행 중에도 시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따로 비용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내 휴대폰에 핫스팟을 켜서 테더링을 잡는 번거로움 없이요. 그랑 콜레오스는 무려 5년간 무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확실히 현대 기아를 제대로 긴장시킬 차량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서는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웬만한 앱들이 모두 구현 가능합니다. 네이버, 네이버 TV, 유튜브 뮤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등이 말이죠. 사실 유튜브 하나만 돼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따로 블루투스 연결을 안 하고도 유튜브 뮤직을 통해 듣고 싶은 음악을 정말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디자인이나 패턴, 소재는 중형 SUV 이상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웬만큼 좋아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정도 구성이라면 대부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인테리어도 총 4가지인데요. 알핀 트림을 제외하면 3가지입니다. 이것 역시나 선호도가 높은 블랙, 브라운, 다크 블루로 제공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채도가 다 낮아서 어떤 컬러를 선택하시더라도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내외장 컬러의 선택권은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외장 컬러에서 알핀 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입니다. 알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핀은 르노의 자회사이자 스포츠카 고성능 브랜드입니다. 그 알핀 브랜드의 정신을 이어받은 트림이 에스프리 알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벤츠의 AMG 라인이나 BMW의 M 패키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능적으로 실제 알핀 차량처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외관에서는 그릴이나 하단 범퍼, 사이드 스커트, 후면 범퍼, 좌우에 블루 포인트가 적용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드러나진 않지만 휠 디자인에서는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기본 19인치 휠에서 20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알핀 트림 적용 시에는 알핀 트림 전용 휠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본 휠들도 충분히 멋져서 상대적으로 알핀 휠이 조금 덜 도드라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실물로 보면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에스프리 알핀 트림은 외부에서의 변화보다 실내에서의 변화가 더 큽니다. 일단 시트 디자인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블루 파이핑이 시트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스티칭이나 벨트에도 파란색이 들어가고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색상도 적용되는 부분이죠. 이번엔 그랑 콜레오스 파워트레인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2.0 가솔린과 1.5 터보 하이브리드로 국내 출시됩니다. 가솔린은 2륜구동과 4륜구동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큰 차이점은 2륜구동은 7단 듀얼 클러치 DCT이고 4륜구동은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4륜구동에 대한 선택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1.5 터보 하이브리드에는 1.64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용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은 아니에요. 가장 편하게 타면서 연비 효율이 가장 높은 방식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르노 코리아 사이트에 가보시면 나만의 그랑 콜레오스 만들기가 가능한데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기준 3,000 중반에서 4,000 초반을 예상하고 있긴 한데요. 경쟁 모델로 보고 있는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해야만 과거에 SM6가 소나타와 K5를 꺾고 중형 세단 1위에 올랐던 것처럼 그때의 영광을 또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디자인이나 옵션, 상품성, 편의성 부분에서는 국산 중형 SUV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역시나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서 도로 위에서 그랑 콜레오스를 많이 접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로는 그랑 콜레오스와 산타페, 소렌토를 크기나 파워트레인적으로 깊게 비교하는 리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르노 그랑 콜레오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